라운드 테이블 두 번째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페미니즘 속 페미니스트 아티스트란이란 주제인데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페미니스트 아티스트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발제는 봄노야 선생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유준하 선생님이 어떻게 페미니스트로 살아오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유준하입니다. 일단 뭐 제 얘기를 하려면 너무 구구절절 너무 처절해서 갑자기 너무 이렇게 수준 높은 이 세미나에 이게 너무 촌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약간 걱정이 드는데요. 일단 저기 아까 김홍희 선생님의 강의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계속 제가 그냥 계속 따라가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 행로에 김홍희 선생님이 계속 따라오셨다든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20대 때에는 그거 먼저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제 여성 미술가로서의 제가 차별보다는 오히려 여성으로서의 차별이 사실은 더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 미술계에서는 작업들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성 작가다 남성 작가다라는 거에 의해 가지고 차별이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작업 좋으면은 여성 작가도 인정받아요. 미술계에서는 보는 눈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에 돌아갔을 때 여성 현실의 경우가 되면은 이제 남성 작가는 퇴근 이후에도 남성 작가로 활동하지만은 여성 작가들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여성 작가는 사라지고 그냥 현실의 여성들, 엄마, 아내, 뭐 며느리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차별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까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오로지 작가로 뭐 머릿속에는 오직 작업만 생각하고 전시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랬던, 정말 작가로만 살았었는데 이 결혼과 동시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그림이 이제 돈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하잘 것 없는 그냥 쓰레기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안 해도 되고 뭐 하는 거는 그냥 취미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 그냥 유령처럼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그 존재 없음에 뭐랄까, 내가 어디 있는가, 나는 뭔가, 나는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림 그리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막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만났던 게 여성미술연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미술연구회에서는 어쨌든 나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선배 작가들도 있었고, 나와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내 연배의 또 여성 작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나도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고 아이를 보면서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제게는 굉장히 힘을 줬었어요. 그러면서 뭐 제가 20대 때는 주로 이제 소금 미술을 이제 공부를 하니까 뭐 저도 이제 모더니즘 뭐 다 해봤죠. 뭐 추상 표현주의부터 뭐 프랑스 형상 미술 막 플러스 막 이런 거 다 해봤죠. 그때는 그렇게 하면 막 될 줄 알고 막 했는데, 앙푸르멜 막 이런 거. 이 결혼과 동시에 이제 이게 여성의 현실이 너무 이렇게 직면하게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냥 내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페미니즘 공부를 그때부터 사실 시작했어요. 30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제한테는 페미니즘이 나를 이제 살린 거거든요. 살리기도 했고,
나를 성장시키기도 했고 그거에 대한 페미니즘이 주는 내게는 끊임없는 이제 어쨌든 보면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여성 미술회가 유일하게 나를 위안을 주고 위로를 줬던 그 여성 미술회가 제가 들어간 지 2년 만에 해체가 돼 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여성 미술 연구회가 오랫동안 사실 이제 지지부진해질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된 것도 있고 뭐 내부적으로 연구는 안 하고 전시만 하냐 뭐 이런 내부적으로 막 이게 논의들이 나오면서 이제 해체가 됐는데 저는 너무 아쉬웠죠. 들어가자마자 뭐 이게 내 발판이 없어진 기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여성미술연구회에 그 같은 연배의 여성 작가들, 그러니까 30대 중후반 여성 작가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 저널 그 이프라는 게 그때 딱 창간할 시점이었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8명이 모여가지고 입김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었어요. 뭐 우리끼리는 이제 공동 기획하고 공동 창작하고 뭐 공동 전시하고 우리끼리 다 하자 뭐 이래가지고 입김 작업을 그때는 했었는데 일단 그 입김 작업을 일단 대충 간단하게 이제 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맨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집사람의 집, 여성의 시각에서 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집사람은 어떻게 집을 구성할 것인가, 뭐 이런 전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히트 쳤던 저게 그 아방궁 종묘점거,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아방궁 종묘점거 때에 일단 아까부터 다 이제 김홍 선생님이 설명을 대충 했으니까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아마 우리 그때 이제 8명의 그 여성 작가들이 그 아방궁 그래서 아름답고 방자한 자궁이 종묘를 점거한다는 게 일단 먼저 사전에 이제 전에 언론을 타면서 이게 이시종친의 할아버지들 유림들 그때 수백 명이 올라왔어요. 8명의 작가들을 에워싸고 막 온갖 언어 폭력, 그다음에 작품 훼손, 탈취, 그때 그 전시 그때 무산됐거든요. 무산되면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지금과 같은 페미니즘 붐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수많은 여성 단체들이 막 계속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작은 소그룹의 여성 그룹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입김과 같은 그런 그룹들인 거죠.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요. 잠깐 끊어갈까요? 네. 아무래도 그 결혼, 집으로 퇴근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작가가 아닌 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옥 선생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키 살롱도 운영을 하셨고요. 요 관련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세 분 발제한 분들의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앞자리에 앉아서 이 발표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와 달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쫙 보니까 엄청 가슴이 설레요. 근데 솔직한 심정입니다. 면면을 자세히 보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향후 한국의 이 페미니즘 아트 지진계를 돌려놓으실 분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남자 없는 거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제가 남자 한두 분은 계시잖아요. 한두 분 계신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노년 연구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남성분들이 쓰신 책도 읽게 됩니다. 그 S대학의 S학과의 S 교수님께서 어떻게 다 공교롭게 S네요. 꽤 유명하신 사회학자분인데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0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 관해서 뭔가 좀 연구를 해보고 싶었다 뭐 이래서 연구를 하셨는데 상당히 그 세대의 특징을 사회학자의 눈으로 포착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그 책 딱 읽고 내린 결론이 딱 하나 있어요. 남자들은 안 되겠다.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억하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국민도 시민도 동료도 하다못해 희생자도 다 남성뿐이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남자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이비 부머, 한국 베이비 부머 세대의 세대적 특징을 사회학자의 눈으로 보겠다고 하는데 그 세대 안에 여성은 없더라고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고 유일하게 여성이 언급되는 부분은 여성들도 주부 은퇴를 선언해야 된다. 이 문장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동안 일도 하지 않았고 공직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사건의 주인공이 돼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집에서 가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들이 은퇴를 해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여성들도 주부 은퇴 선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페미니스트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낙후시켜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다 대고 아이 낙후가 그냥 이렇게 되냐. 싸워야 낙후가 되지. 뭐 이래서 그냥 낙후시켜라 하는 말을 종종 하시는 분에 대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약간 마뜩치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낙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그 여성분들이 오신 거는 실제로 장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고 우리 다 포함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낙후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낙후된다 해서 제가 고소하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지금 현재 시대의 어떤 형상이구나.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진단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세 분 발제하신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페미니즘이 각 시기마다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아까 김일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문장과 관련해서 혹은 그 이전에도 이미 최근에 한 1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페미니즘 일반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혹은 페미니즘은 매번 페미니즘 아트, 뭐 페미니즘 뭐뭐뭐, 페미니즘 뭐뭐뭐 이렇게만 등장하는 건가? 뭐 이런 질문도 해봤고요. 페미니즘 아트 혹은 페미니스트 아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번 사건으로 등장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홍희 선생님이 쭉 이제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그거는 사실 정리를 하시느라고 또 많이 이렇게 버리고 취하고 약간 규범화를 시도하신 거라서 그렇지만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서의 장을 지금 불러내서 보게 되면 매번 이것은 사건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등장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앞에 당대라는 말이죠. 당대 사건으로 등장한다. 당대 사건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트로서 등장해도 그 당대라고 하는 이 시대성, 그 시대 전체에 대한 질문으로 등장한다는 뜻인 건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아트, 페미니즘 아트가 이렇게 사건으로 등장할 때 이 사건의 사건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의 사건성 어떻게 역사적 현실로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이제 협업이니 연대니 뭐 이러저런
굳이 그 말을 쓴다면 자매애니 이런 말이 붙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사건의 사건성, 사건의 내용, 그다음에 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그렇지, 사건화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성찰을 이어받게 한 게 우리 봄노야 작가님이 말씀하신 탈착과 호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봄노야 작가라고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앞에 우리자를 저도 모르게 붙이고 말았습니다. 네, 탈착이란 말과 이제 호명이란 말이 정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탈착은 탈하고 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철학적 사조로 혹은 어떤 그 정신의 태도로 우리가 해체주의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여성이 페미니스트로서 혹은 아직 페미니스트로서 라고 어떤 그 명찰을 달고 나서지 않더라도 아트를 할 때 탈착의 어떤 기술, 권한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탈착이 과연 그렇게 쉬운가? 탈착 되게 어렵잖아요. 탈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탈은 누가 붙여줘야 탈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 우리 뭐 팀으로 들어와. 그다음에 너는 무슨 그룹에 속해. 너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이 있는 혹은 우리가 같이 있다고 평가하는 그 그룹의 사람이야라고 누군가가 착 시켜놨을 때, 아, 나 거기 속하고 싶지 않아. 탈할래라고 또 탈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데서 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그 페미니스트들이 아까 2호, 3호라고 명명하셨는데 이분들이 탈착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는구나. 내지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의 그 탈착 전술 혹은 전유의 그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탈착이 그냥 단순한 유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혹은 어떤 변혁의 힘으로 작용하면서 제대로 될 때 한국 사회 이 미술계에도 꽤 심각한 그런 어떤 진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호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로부터 호명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이런저런 큰 사상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이제 호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속으로 정말 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서는 거잖아요. 부르니까 서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 게 호명인데, 그 젊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서로 호명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너가 나를 호명해 주기를 바란다. 나도 너를 호명하겠다. 그래서 이 호명의 어떤 그 역동적인 반복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호명을 통해서 아트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가치나 혹은 나아갈 점 기타 등등이 새롭게 명명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호명으로 명명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좀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여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김홍인 선생님이 이렇게 쭉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을 해주셨는데, 김홍인 선생님이 시간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쭉 보여주신 건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 당대 사건으로 등장한 여성 아티스트들의 이 활동 하나하나 면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미술이란 무엇인가 혹은 미술은 어때야 하는가, 미술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어떤 명백한 답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거대 서사로서의 미술사라기보다는
김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국지전으로서의 미술사를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이고 국지적이고 그다음에 탈전문가의 어떤 속성을 지니고 역사적이고 그다음에 탈분과적인 어떤 그런 아트를 하는 게 페미니즘 아트가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건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냥 에피소드로 머물 수 있는 위험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탈국지 다 좋은데 이것이 잘못되면 에피소드로 남고 그다음에 굉장히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것으로 또 소멸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무엇이 보편성이고, 그다음에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훼손시키고 누구를 탈각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명백한 이의 제기로 등장할 수 있으려면 어때야 하는가? 이제 이게 그 우리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고요. 제가 무슨 답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이 페미니스트로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누군가의 동료가 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이런 자리에 있는 건 너무 좋고요. 아까 우리 조은 선생님이 70대 페미니스트 여성은 무슨 발언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도 요새 그게 고민이에요. 제가 60대 페미니스트 여성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발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김영옥 선생님 말을 살짝 제가 빌어서 봄노아 선생님을 호명 한번 해볼까 하는데, 발제 중에 차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차이와 사이를 고민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인이 페미니스트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차이와 사이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 선생님, 제가 작업하면서의 차이와 사이인가 아니면 활동하면서의 이 어떤, 정확히 제 질문 뜻을 잘 못해가지고. 항상 네. 늘 진지하게 제 질문을, 두루뭉술한 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둘 다 속하는 얘기지만 후자를 오늘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차이와 사이라는 저한테는 또 너무 추상적인 단어의 질문이 저는 느껴져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활동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조금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선생님께 말씀하셨듯이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 미술사라는 게 분명 존재하고, 물론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그 안에서의 활동을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이 차이점은 내가 페미니스트이구나, 혹은 내가 페미니즘 미술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제가 스스로 인지를 하면서 활동을 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활동이나 미술 안에서의 프로젝트 사이에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인터뷰를 했었던 작가분들하고도 마찬가지 동의했던 거였는데, 한국 페미니즘 미술이라는 것을 말할 수는, 저를 비롯한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활동을 했고, 또 익명 작가분이 2015년 16년 이후에야 자기가 페미니즘 미술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처럼, 그런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러고 그 사실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또 인터뷰에서 최민규 작가님이 말했듯이 페미니즘 미술이라는 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혹은 그것의 범주화되는 것을
것은 괜찮지만 내가 그 미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는 어떤 면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페미니스트로서의 나는 불변하겠지만 내가 페미니즘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차이를 줄 수 있겠다. 내가 활동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차이를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활동을 좀 하면서 많이 발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아까 뭐 글에서도 이렇게 발제를 했지만 제가 그 노뉴워크 멤버들하고 그 알펜 책을 만들게 된 계기도 페미니즘 미술이 뭘까라는 어떤 정의를 하기보다는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뭔가 그 출판사나 뭐 대학 도서관이나 뭐 그런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페미니즘 미술의 역사나 뭐 공부하는 것들 이후에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내 작가들 중에서 페미니즘 미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작가들이 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모아서 보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좀 어떤 호기심과 떠올려보면 뭐 어떤 큰 무엇을 판단했다기보다는 정말 열정을 좀 있었던 프로젝트였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시작을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보이고 페미니즘 작가라는 게 계속 보이고 그런 기회들도 생겼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와 사일에 대한 답은 제가 잘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모든 대답이 다 정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선영 선생님, 제가 아껴서 맨 마지막에 여쭤봅니다. 전체적인 소감이셔도 좋고 그리고 이 세미나의 이 상황에 대한 감상이어도 좋습니다. 편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그런데 이렇게 잠깐 듣기로도 굉장히 제 귀에 팍팍 꽂히는 얘기들이 참 많아가지고 많이 자극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페미니즘 하면 떠오르는 뭐 대표적인 뭐 평론가냐 이런 건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이제 좀 황공하기도 한데 물론 저도 때때로 그 페미니즘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가 굉장히 그럴 때 페미니즘이 굉장히 그 엄청난 영역이다. 연구된 것도 많고 연구자도 많고 무슨 페미니즘 무슨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전 이론에 대해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뭐 그런 게 다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여성은 이렇지? 하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페미니즘 말고도 다른 철학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결국 이제 어떤 말과 사물의 괴리, 뭐 이론과 실계의 괴리, 또 이런 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책방에 웬만한 국내외 그 서점에도 큰 책방에 가보면 페미니즘이라는 아주 코너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이 쫙 있고 연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다만 저는 페미니즘 쪽으로 대표적인 뭐는 아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술을 평론을 했다. 그쪽은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미술 평론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50대 중반에 미술 평론가로 어떤 한 축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 있을 때 결국 꽃길을 걸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전략은 언제나 저는 주변인이었기 때문에 주변적인 전략을 썼고 그것이 이제 그날 전시를 보고 와서 글을 쓰는 어떤 그런 버릇이 청년 때부터 이제 들었었고 그게 이제 글쓰기로 이어졌는데 그 나중에 그 페미니즘 그쪽 이론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성적 글쓰기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이런 페미니즘이다라고 하면서 큰 이런 타이틀을 걸고 오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막 그 연속적으로 뭔가 나의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어떤 시련으로 느끼는데 근데 이 시련도 이런 거를 이제 몇 번 이렇게 겪어보니까 저게 단단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투트랙이 필요하다. 크게
큰 덩어리로 우리는 계속 페미니즘을 얘기하고 여성을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여자는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해서 노동자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이러한 그 제가 잠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그렇게 많이 연구되고 그런 연구자가 많은데 또 여기서는 또 여성들이 좀 많이 있고 그 영향력이라고나 할까? 왜 그 찻잔 속에 그 회오리 그런 걸 좀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여성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그 말 중심주의적인 사회의 그 공적 무대 그런 데서 조금 설 기회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로고센트리즘이란 말도 사실 말 중심주의라 그러잖아요. 이성 중심주의, 말 중심주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항해서 이렇게 그 아웃사이더 전략으로 이렇게 조금씩 쓰고 계속 쓰기에는 저는 그리기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아까 양호시 선생님이 1인칭으로 말하기, 또 아까 봄노예 선생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지금 아까 정정영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정영 선생님 요즘 작업도 굉장히 그 대작을 하시면서 동시에 자기의 그 자전적인 어떤 거를 이렇게 정리하신 어떤 거를 아예 그냥 끄적거리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그걸 또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여성이 만약에 아웃사이더였고 소외되고 그랬다면은 꾸준히 그 여성적인 글쓰기 그걸로 가다 보면은 그 공허한 큰 얘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있는 어떤 그 책을 발견했는데 그 니디아 무라드 라스트 거리라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이제 IS의 성노예로 끌려갔다가 그거를 극적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글을 책으로 내가지고 자서전적인 책을 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내가 마지막 희생자가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듯이 이제 이분도 이제 자기의 아픈 그 얘기를 이제 써서 어떤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요 내용 중에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IS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납치를 돼가지고 이제 성노예를 이제 하는데 그 납치해서 이제 그 여자들을 이제 고른대요. 그래 고르는데 그 고른 사람이 이제 법률가인가 성직자인가 그런데 밤마다 이 여자를 이제 성노예니까 이제 성적 그 유리를 하면서 그 앞에 꼭 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너네 부족이 멸망해야 되는 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어떤 위대함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기독교는 아니지만 결국 어떤 그 아버지의 법, 설교, 말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그 억압적인 어떤 권력을 저는 이렇게 상징한다고 보였거든요. 그때 이 여자애가 소녀였으니까 어떤 그런 걸 극복하고 했던 모든 그 과정들은 이렇게 자기에 대한 글쓰기였다고 봐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작은 것을 계속 쌓아가지고 어떤 큰 말, 공허한 말, 그 공적 무대에서 이렇게 크게 울려 퍼지지만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 나를 억압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전략 그런 걸로 이제 그 페미니즘이 투 트랙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찻잔 안에 회오리를 만드는 평론가 말고요. 그 회오리를 찻잔 밖에서 보면서 너네 그렇게 휘둘리지 마라고 얘기해줄 평론가가 필요해서 선생님을 모셨고요. 전략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질문하시고 싶었는데 못하신 선생님 계시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종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자리를 둘러보니 남자분들의 모습이 안 보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편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 저도 여기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던 게 너무나도 남자분들의 모습이 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훑어보니까 몇몇 소수자분이라고 일컬어지는 남성분들의 모습,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희의 그 역사적인 자리를 기록하고 계시는 기록자가 남자분이라는 거, 그 의미도 제 눈안에 들어오는 게 좀 남다르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캐나다 총리 트루도가 2015년도에 아주 평범한 말을 했잖아요. 2015년이니까 여성 장관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 주위에 뽑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발표자 분들도 그렇고 사회자 분들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간 함의가 어찌 보면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그리고 오늘을 그 이 세미나 자리에 있는 한국 페미니즘 미술이라는 확장성을 생각하는데, 미술 안에 페미니즘이 들어간 것인지, 페미니즘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 미술이 또 포함된 것인지, 좀 모호한 정책성이, 그것을 조금 더 수면 위로 드러내자. 그러니까 의견 자체가 제가 듣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애매모호하다. 계속해서 맴도는 그 어떤 그 대화만 나눠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미나라는 자리가 공개적이니만큼 뭐 또 정확한 정답을 이끌어내는 자리라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모호함 속에 그 여성과 여성주의, 그리고 또 페미니즘, 그 거기에 갖고 있는 어떤 미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술의 하나, 그 안에서 좀 한 가닥이라도 제가 잡고 싶은데, 그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좀 답답함을 느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러한 제 생각을 만들어 주신 것은 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남성분들이 있으면서도 그 남성분들의 어떤 숨소리를 잡아내 주시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냥 답하자는 게 아니고요. 질문하신 것 중 하시기 전에 그 아까 제가 좀 잘못 들은 건가 싶은데, 기록하는 분이 남성이라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건 남성 여성을 오히려 더 이렇게 가름하셔가지고 발언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 페미니즘 이론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곁다리를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 정말 그 페미니즘이 근대 시대 때 이렇게 나누어진 그 분과학을 가로질러서 정말 생물학부터 신학까지 관통하는 굉장히 통체적인 최후의 학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어떤 특별한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고 정말 연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술 또한 모더니즘이 이렇게 뭐 어떤 형식주의니 누구는 어떤 뭐니 하면서 이렇게 갈라놓았지만, 예술 또한 정말 원래는 총체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그 광대한 그 지평성과 예술이 원래 가져야 되는 그 광대한 그 지평성이 사실은 굉장히 서로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갈래를 뭘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너네의 전문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또 가면은 그게 오히려 그게 그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페미니즘 미술의 그 장점이자 또 단점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 많은 것을 걸치고, 또 이게 그 작업과 작업이 또 비평이고 비평이 작업인 이렇게 그 경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특수한 이즘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갑자기 무슨 한국의 극사실주의 미술을 우리 발표를 한다. 뭐 그럴 때 이거보다 훨씬 더 특화된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페미니즘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모호한 게 페미니즘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이 하고 여성이 그림을 그리는데 딸로 태어나서 아내가 되고 작가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런 게 분리가 안 돼요. 남성은 안 그러냐? 남성도 아빠고 직장인이고 아들이다. 그런데 남성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롤이 거의 하나예요. 하나거나 둘이에요. 대표성이 있어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롤이 다 섞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자체가 모호하고 뒤섞이고 여성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 혼돈스러운 것이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아까 하시지 예, 못한 간단하게 말씀, 그 마무리만 할게요. 어쨌든 그때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이 아마 그 전시 무산된 이후에 그 여성 단체, 문화 단체, 사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으면은 아마 8명의 작가들은 너무나 외롭게 조용히 아마 집으로 돌아갔었을 거예요. 근데 엄청난 지지 응원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명 발표하고 이시종친회를 상대로 법정 소송 벌이고 5년여의 법정 소송 끝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게 같이 간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 페미니즘 이론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작은 군소 단체들 그리고 뭐 동네에서 아주머니들끼리 모이는 소그룹들 그리고 우리 입김도 마찬가지지만은 미술판에 그런 소그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입김 전시 그때 그 아방궁 정보 할 때도 젊은 층 작가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 한 달 뒤에 똑같은 장소에서 여성 문화 축제를 벌일 때 젊은 친구들이 와서 우리가 만들었던 의상들을 입고 퍼레이드 아까 이제 화면에도 나왔는데 같이 퍼레이드를 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이 페미니즘 미술이라는 거는 이 페미니즘 모든 운동과 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함께 가자. 예, 이상입니다. 사소한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들으면서 왜 어떤 페미니즘 화가는 자기는 페미니스트지만 페미니즘 미술에 묶일지 계속 갈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확장성을 얘기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관련해서 여기에 왜 남성들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를 들면 남성이 늘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동시에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정말 이 확장성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일 하면 우리끼리만 해야 될까? 그들은 호기심도 없어 우리가 주체긴 해라고 하지만 그들은 도대체 안 보이는가라는 이제 질문과 함께 예를 들면 페미니스트지만 페미니즘 미술에 나를 묶이는 것은 나는 어쩔지 모르겠다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불이라는 작가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페미니스트 미술의 전위적 작품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아까 언급하시기를 이제 더 이상 이불 작가는 페미니스트라고 자기가 말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커밍아웃한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복로아 선생님 그리고 그 김용수 쌤 이야기할 때 그 차이와 사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페미니스트이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내가 페미니스트 작가만 되지 않는 걸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이제 그런 탈착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내가 여자잖아. 여자 말고 뭐 할 게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남자잖아. 남자가 아닌
여기에 이 장애는 왜 남자를 꼭 와야 돼? 이 장애는 그냥 오디언스로 오는 거예요. 관객으로. 근데 난 남자잖아 하는 거하고 난 그냥 단순한 관객이야라고 하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젊은 여성들은 사실은 그런 식의 그 주체라고 하는 것이 주체잖아요. 여성들이에요. 젊은 여성들이라고 하는 그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 주체를 구사하는 주체성이 굉장한 그 층위를 이제 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보러 갈 때 여자를 행하지만 친구들하고 놀 때 내가 이걸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걸고 여자라고 말할 건 없잖아. 여자 떨러 가긴 해. 그러나 여자는 아니야. 이런 식의 여자와 지금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나와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나와 그 다음에 작가로서의 나와 하는 어떤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층위들이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연루되어 있는 그 장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죠.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주체성과 정체성, 주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플레이들이 가능한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이 젊은 여성들하고 나이 많은 여성들이 갈등이 되게 많아요. 갈등이 많은 여성들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다른 집의 딸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젊은 여성을 만났을 때 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아들의 어머니로 자기를 이제 그 정의를 해내릴 때 아니 어머니도 여성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너의 남편의 어머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묶어낼 때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연루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면에서 내가 너희 남편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생 많이 하는 여성이기도 하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어떤 주체성들을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다른 장이 연루가 될 때는 다른 식의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사실 이런 식의 것들이 있을 때 연류와 연대와 사실은 어떤 움직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가 사실은 이 페미니즘 예술을 하고 있는 이 아티스트인 나와 사실 운동을 하는 나와 동일하기도 하고 동일하지 않기도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그 어떤 정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낼 것인가는 이런 부분의 논의들이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해가지고 여기에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디언스가 여자가 와 있는데 여기에 안 앉아 있는 머리가 딴 데 가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떤 면에서 여기에 여자들이 와 있지만 좀 페미니스트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페미니즘 비판하는 사람이 와 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그 성차로 다 우리를 묶어내는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이지 않은 정체성이 우리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페미니스트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내재된 확장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8명의 여성이 이씨 종친을 불러냈던 그 확장성, 이미 페미니즘 안에는 페미니스트 아트 안에는 확장성이 태생적으로 내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확장성이 앞으로는 조금 더 가시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이론화되는 작업에 선생님들이 여기 함께 해주시면서 첫 단추 하나를 더 끼워주신 게 아닌가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